밤사이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일부 지역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대거 누락돼 공약 추진 의지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도 20%나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누리과정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미신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지역은 밤사이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전주, 진안, 장수 등 8개 시군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은 동부 내륙 쪽에 집중됐는데요. 장수가 12.5, 잉실이 11, 전주가 5.3cm의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눈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일부 지역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곳곳에 쌓인 눈이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군산, 부안, 고창 등 서해안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에 고창의 순간 최대 풍속이 16.8m에 이르는 등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요. 오늘도 서해안과 일부 내륙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해상에는 강풍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파고가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앞바다도 최대 4m까지 일겠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328조 가운데 전라북도 몫은 6조 500억 원가량입니다. 3년 연속 6조 원대를 확보한 게 성과라고 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업이나 도정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돼서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6년 전라북도 국가예산은 6조 568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18억 원이 증액됐으며 3년째 6조 원을 넘기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부 편성 예산보다는 3천억 원이 늘었는데 반은 국회 단계 증액이고 나머지는 공모사업과 정부 풀사업의 배분액입니다. 눈에 띄는 분야는 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용역비 확보로 새만금 신공항이 사실상 정부 계획에 반영됐음을 의미합니다. 국제공항을 전라북도에 적극 검토한다는 2대 의견과 30개 중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도로보다 더 큰 지덕권 산림치유원 용역비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예산 모두 수천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대선 공약인 7대 전북 공약은 기대 이하입니다. 동부 내륙권 국도와 부창대교 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새만금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0%나 줄었으며 식품 클러스터와 익산 고도 보존 사업비 역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도 핵심 공약인 농정과 관광, 탄소 사업 역시 아쉬웠는데 특히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초고강도 탄소 소재 개발 사업 모두 예산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탄소산업 발전법이 지금 통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더 많은 부분을 쌓아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이 SOC만 국회 단계에서 5,600억 원을 증액시킬 때 호남권은 1,200억 원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90%가 전남 광주로 배정되는 등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 6조 원 달성에도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내년에도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의 누리 예산이 일부만 편성됐기 때문인데요. 올 한 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에 드는 누리과정 예산은 2조 1천억 원.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3천억 원으로 소요액의 15%에 불과합니다. 보육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도교육청의 요구는 국회 심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필요 예산 777억 원 가운데 정부 지원액은 15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도교육청 부담액은 6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방채 500억 원 정도를 발행해 가까스로 보육 대란을 막았던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누리과정 공동 대응을 약속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게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누리과정 예산을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도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결국 거리에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비가 내년부터 한 끼에 4,000원으로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소년소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지역 아동센터 아동 2만 5천 명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를 내년에 4,000원으로 지금보다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영양 높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6년 전 미륵사지 석탑을 해제 보수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사리 등 귀중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부처님의 사리를 당시 모습 그대로 석탑 안으로 봉안하는 의식이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봉안식에 다녀왔습니다. 석탑 내부 정중앙에 파인 사리공. 부처님 사리를 모신 금제 호리병이 비단천에 쌓여 조심스럽게 안장됩니다. 1400년 전 석탑 건립 당시 발원문인 금제 봉영기도 석탑 안으로 다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지난 2009년 보수를 위해 모두 해체됐는데 이때 나온 사리장엄 유물은 무려 9,900여 점에 이릅니다. 특히 금제 봉영기는 석탑이 언제 세워졌고 무슨 연유로 건립됐는지 정확히 기록돼 역사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1000년, 2000년 그 예술성을 세계인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존속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제외하고 이번에 안장된 사리장엄구 1,100여 점은 원형대로 제작한 복제품입니다. 진품은 현재 전시관에 보관돼 있는데 내년에 착공하는 국립익산박물관이 완공되면 그곳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사리몽환을 계기로 웅장했던 미륵사가 복원되고 백제인들의 원대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길.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미륵사지 석탑 복원이 내후년 완료되고 국립익산박물관까지 2019년에 완공되면 익산 미륵사지 유적지가 명실공히 백제 역사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종자기획보도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유전자 조작 작물 GMO를 둘러싼 갈등을 보도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옥수수를 심은 필리핀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작용에 직면했고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GM 옥수수가 필리핀에 상륙했습니다. 첫 해 10,000헥타르 정도였던 GM 옥수수는 불과 10년 만에 전체 옥수수 경작지의 4분의 1인 68만 헥타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GM 옥수수 종자는 몇 년 만에 2배로 값이 올랐고 농약 비용도 줄지 않았습니다. GM 농산물의 부작용과 현실을 마주한 농민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Nothing grows, very few other plants grow among GM corn. 녹색혁명을 주도한 국제미장연구소가 비타민 A 성분을 강화한 GM별을 개발하자 이곳을 향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ay lalong malulubog lamang sa kahirapan, kumunoy ng kahirapan yung mga magkasaka
at lalong magdudulot ng pagtaas ng paggamit ng mga chemical inputs na makakasira naman, lalong makakasira ng kalikasan. 오래전 GMO 연구를 시작한 한국도 최근 GM벼 상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야 저희들이 그것을 재배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험성과 획일화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결집되고 있습니다. GMO는 안전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결국 종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의 다양성 또한 크게 위협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축소하기로 해 도내 의석수는 한석 감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협의해서 총선 지역구를 현재 246석에서 253석 안팎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감축이나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5일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국회의석수는 현행 11석이지만 획정 결과에 따라 최소 1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 수서발 KTX에 전라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수서역을 출발하는 60편의 KTX 운행편 모두 호남선과 경부선으로 전라선이 빠져 있다며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KTX 전라선 운행 간격은 96분으로 28분인 호남선의 3배가 넘어 증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도내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중 도내 기업의 업황 BSI는 제조업이 67에서 63으로 4포인트 내려갔고 비제조업도 66에서 62로 하락했습니다. 12월 중 전망도 제조업이 67에서 62로 5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역시 마찬가지 응답이어서 2010년에 기준치인 100을 기록한 뒤 이후 체감 경기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백화점과 영화관, 버스터미널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96곳 가운데 2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건물의 균열 여부와 전기, 가스시설, 피난통로 운영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무주리조트 스키슬로프가 이번 주말 문을 엽니다. 무주리조트는 최근 영하의 날씨 속에 인공눈 만들기가 순조롭게 진행된 데다 자연설도 수시로 내려 이번 주말 개장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는 지난달 고온 다습한 날씨로 개장 일자를 잡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지난달 말부터 추워진 날씨와 눈이 내리면서 예년과 비슷한 일자에 슬로프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원시가 내년도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또 순창군 풍산의 제2농공단지 내 첫 입주업체가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충남 당진시에 이어 남원시가 2016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백동 연죽장과 남원농악, 목기와 오칠 등 10건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남원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공동으로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발굴해 목록화할 예정이며 이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무형유산도시 선정을 계기로 우리 시가 보유한 무형유산 자원을 발굴, 복원, 기록화시켜서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한보요업이 순창 풍산 제2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 가운데는 처음으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 순창의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보요업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연간 25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인데 순창군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써 나감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몰 지역 자치단체들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댐 소재지 단체장 회의가 진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수몰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완주군과 중국 환구망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 농업 신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의 농업 전문가와 언론인 등 20여 명이 참가해 6차 산업과 로컬푸드 정책을 시행하는 완주군의 발전 모델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한 기부 릴레이가 진행됩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대한적십자사에 특별 회비를 전달한 가운데 도의장과 도교육감 등도 잇따라 나눔 릴레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내년 1월까지 집중 모금 기간이라며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위한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해외의료봉사단이 캄보디아를 찾아 7박 9일간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펼쳐진 의료봉사활동에서는 의료진 8명 등 모두 25명의 단원이 참가해 2,100여 명의 주민을 진료했고 39명의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97년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익산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그동안 공론화를 거쳐 공립유치원 설립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2019년 3월에 일반 학급 9학급과 특수학급 3학급 규모로 공립유치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사립유치원 등의 의견을 받아 내년 1월에 도교육청에 설립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전주시 사업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상당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국비 지원 30억 원과 용정, 용진 간 국도 우회도로 건설 40억 원, 혁신도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등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국회 예산 협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은 19대 총선보다 7.7%가 줄어든 1억 8,6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11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가불이 나뉘지 않은 군산으로 2억 1,800만 원, 가장 적은 지역구는 전주 완산 가부로 1억 5,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선거구 기준이며 선거구가 변동되면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주크박스 뮤지컬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타악 연주단체인 동남풍의 풍물연희극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모레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무대에 올려집니다. 입장료 대신 라면과 치즈를 기부받는 음악회가 모레 임실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과 군민들을 위한 트로트 공연이 오늘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오송제 인근에 마련된 전주푸드 시범 직매장 1호점이 오늘부터 임시 개장에 들어갑니다.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는 자활 생산품 순회장터가 오늘 김제시청 앞 주차장에 마련됩니다. 용담호 자율관리 토론회가 오늘 진안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내일 도청에서 열립니다. 제52회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 겸 전국체전 예선대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집니다. 전라북도 지역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6도, 군산 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비신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